이건 절대 가짜일 수 없어. 저 영상은 조작됐다고. 웨이린의 절규가 하버드 강의실을 뒤흔든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카슈미르 분쟁 강의를 들으러 가는 평범한 인도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실제 교전 영상을 두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무기가 우리 인도군의 미래를 지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께서 피 흘리며 지키셨던 바로 그 카슈미르 국경. 지금은 K9 바지라가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웨이린이 그것을 박물관 행구식 무기라고 조롱했을 때 제 혈관 속에서는 할아버지의 피가 끓어올랐죠. 그리고 존슨 교수님이 틀어준 그 충격적인 영상.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실제 교전 중인 K9 바지라와 중국산 SH-15의 참혹한 대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에 강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웨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그 순간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요. 저는 아룬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죠. 오늘은 존슨 교수님의 국제정치학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강의라 더욱 기대가 컸어요. 아룬, 강의 준비됐어? 친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죠. 카슈미르 분쟁은 제게는 단순한 학문적 주제가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국경지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벌써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두 번째 줄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강의 노트를 훑어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예습했죠. 존슨 교수님은 항상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시정각,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청년의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저는 등을 곧게 폈어요. 이 주제는 제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겪으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갈등.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카슈미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충돌이자 역사적 트라우마의 현대적 발현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시작했어요.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비교 자료가 띄워졌어요.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제 나라, 제 민족의 안전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심장이 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 뿌리와 연결된 이야기였으니까요. 강의실 맞은편에서 중국 유학생 웨이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토론 시간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더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화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스크린에는 두 종류의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산 SH-15, 다른 하나는 한국산 K9 바지라였죠. 인도는 한국의 하나방산이 제작한 K9 바지라를 도입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SH-15를 들여왔습니다. 두 무기 체계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교수님이 두 무기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K9 바지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도가 선택한 무기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런 첨단 장비를 보셨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K9 바지라는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 높은 자주포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죠. 웨이린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웨이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SH-15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자주포입니다. K9 바지라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구식 무기죠.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웨이린이 우리 인도군의 주력 무기를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무기라고 했나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으셨죠.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웨이린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SH-15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입니다.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K9을 압도합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은 이미 서구와 한국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웨이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주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죠. K9 바지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 높은 무기이고 그래서 우리 인도가 선택한 거예요. 웨이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어요. 감정적인 발언이군요, 아룬.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SH-15의 스펙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뭔가를 꺼내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교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완전한 전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숨죽인 관중이 되었고 웨이린과 저는 각자의 국가와 기술력을 대표하는 전사가 된 느낌이었죠. 존슨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웨이린이 제시한 자료는 단순한 스펙 비교에 불과합니다. 실전에서의 성능은 그것과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이 무시한 그 무기가 우리 인도군의 미래를 지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유산, 우리나라의 안보, 그리고 제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존슨 교수님은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흥미로움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두 분 다 열정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웨이린도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있었죠. 강의실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몇몇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강의실에서나마 그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웨이린은 계속해서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더욱 저를 자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데이터를 봅시다. 존슨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둔 자료를 띄웠습니다. 두 무기의 실전 데이터와 해외 도입 국가 현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K9 바지라는 현재 인도를 포함해 터키,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반면 SH-15는 아직 파키스탄과 일부 국가에만 도입되었죠. 웨이린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 검증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영상을 띄웠어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K9의 대응 영상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포격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실전에서 검증된 K9의 모습입니다. 발사 후 30초 만에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슈덴 스쿠트 능력은 현대전에서 생존율을 크게 높이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도가 선택한 무기였어요. 할아버지께서도 분명 이런 첨단 장비를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웨이리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SH-15는 이제 막 시작된 미래 무기입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는 분명히 K9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제 조금 더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웨이린의 주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명백히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은 속삭이며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다른 이들은 교수님이 다음에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여러분,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최근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촬영된 실전 교전 영상입니다. 국제분쟁연구소에서 확보한 자료로 양국의 자주포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었다니요. 할아버지가 복무했던 그 국경에서 지금 우리의 무기들이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틀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기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무기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영상은 웨이린과 제 논쟁에 결정적인 답을 줄 것이라는 걸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웨이린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량한 국경지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먼지 구름이 일고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확대되자 SH-15와 K9 바즈라가 각각 위치한 곳이 보였어요. 먼저 SH-15가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웨이린에게 향했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SH-15는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포탄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어요. 두 번째 발사에서는 아예 불발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발사에 성공했지만 정확도는 여전히 낮았어요. 웨이린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 당혹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죠. 그리고 이제 K9 바즈라의 차례였습니다. 검은 철갑의 강철 괴물이 위치를 잡고 발사 준비를 마쳤어요. 첫 발사와 동시에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슈덴 스쿠트 전술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어요.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도가 선택한 무기였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K9 바즈라의 정밀한 타격과 신속한 기동이 반복되는 동안 SH-15는 계속해서 문제를 보였어요. 기술적 결함, 정확도 부족, 그리고 기동성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강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필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웨이린이었어요. 웨이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가 점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고 펜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죠. 존슨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고 조명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실전 상황에서의 두무기 체계입니다. 스펙상의 우월함과 실전에서의 성능은 때로 다를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중립적이었지만 모두가 방금 목격한 진실은 명백했어요. 저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지키려 했던 우리 조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웨이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 영상은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SH-15가 저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웨이린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붉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존슨 교수님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린 군, 의견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감정이 아닌 사실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웨이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국가적 자부심이 여기 하버드 강의실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비록 논쟁 상대였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K9 바지라는 단순한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실에서 모두가 그 사실을 목격했죠. 웨이리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높아졌어요. 이건 조작이다. 한국과 인도가 짜고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강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돌발적인 발언에 놀란 눈치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여기까지 와버렸나 싶었습니다. 웨이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존슨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웨이린 군, 이 영상은 국제분쟁연구소가 확보한 실제 전투 영상입니다. 연구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의 말씀에 웨이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모두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감정과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는 렌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실이 제 편이었습니다. K9 바지라는 전 세계에서 검증된 신뢰의 무기입니다. 단순한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의 성능이 그 가치를 증명했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강의실에서는 조용한 동의가 느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미소로 답했어요. 웨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국가적 자부심을 걸고 벌인 싸움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했죠. 순간 그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 지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관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그 국경에 이제는 K9 바지라라는 강철의 수호자가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강의실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웨이린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어깨가 처진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그를 불러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논쟁을 벌인 것뿐이니까요. 인상적인 토론이었어요, 아룬. 돌아보니 존슨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때로는 감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주제라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복무하셨다고 했죠? 네,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요. 제게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런 개인적 연결이 있으니 더욱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강의실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K9 바지라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문득 말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신력 그 자체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만든 강철의 심장이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 우리나라의 선택,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모두 연결된 순간이었죠. 교수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오늘 강의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신뢰성이죠. 그것이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챙기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언젠가 K9처럼 누군가의 심장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말하고 나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제가 하버드에 온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학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제 조국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였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가능성처럼 끝없이 넓게요. 핸드폰을 꺼내 인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집안의 작은 재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통화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이 만든 K9 바지라처럼 저도 언젠가 작지만 강한 존재가 되리라고요. 기술의 진정한 힘은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의 신뢰에 있다는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하버드의 가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